시간이 지날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는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조명되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부에 대한 격차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란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의미합니다. 즉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화폐량 증가인데 이 화폐를 바로 통화라 부릅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화폐 공급이 늘어날 때 그 통화량을 누가 먼저 선점하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통화량이 새롭게 공급되면 이 신규 통화는 일반 개인이 아닌 정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에게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새롭게 얻어낸 화폐를 조달해서 이를 기반으로 자산을 매입합니다. 여기서 자산은 부동산이 될 수 있고 채권, 주식 다양한 자산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새롭게 공급되는 화폐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조달되기 전까진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은 공무원이나 매달 월급을 받는 평범한 직장인을 뜻합니다. 이렇게 신규 통화량이 늘어나는 사이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신규 통화로 자산을 매입하며 화폐 발행량이 늘어난 것에 비례해서 집값은 꾸준히 상승하는 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산 가격이 다 올랐을 때가 돼서야 자산 상승률을 체감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러한 구조 특성상 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통화량을 선점한 큰손들은 자산을 늘려 인플레이션을 통해 기존보다 더 부유해지지만 보통 사람들은 기존의 담보도 없고 오르는 자산 가격을 따라잡지 못해 빈부격차는 종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자들은 애초에 돈이 많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소득 대부분을 매월 생활 필수품에 사용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의 압박감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수년이 지나 자산을 매각하고 현금 순환을 발생시켜 또 다른 재산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기존 자산을 담보로 이를 이용해 또 다른 자산을 사거나 낮은 금리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현금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의 양극화를 탈출하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행위 자체를 평생에 한 번을 할까 말까 한 수준에 도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부자인 사람들은 더욱 부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가장 이득을 보는 주체인 정부인데 인플레이션은 일종의 세금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국가 입장에선 물가가 상승하면 부가가치세 또한 자연스럽게 증가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세율을 자연스럽게 거둘 수 있으며 소득이 오르면 소득이 오르는 대로 소득세를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선 인플레이션만큼 합리적으로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인플레이션은 정부와 부자들에게 더 유리하고 일반적인 서민들에겐 불리한 게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당장 눈치를 채야 합니다. 현재 경제 상황은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위기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데요. 미국은 작년 24년도 하반기 기준 국가 부채 35조 달러를 처음으로 넘겼습니다. 이는 사경 8천조 원으로 오늘날까지 이 액수는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미국은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해서만 발생된 이자율은 9,500억 달러로 한화 1,380조 원이 넘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 중인 레이 달리오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3년 내 미국 국가 부채로 경제는 심장마비가 올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재정적자 감축에 나서지 않는다면 3년 이내 심각한 부채 위기를 직면하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있어서 트럼프가 꺼낸 카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관세 다음으로 100년 무이자 영구채를 동맹국에 강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해석이 존재하는데요. 미국 정부가 100년 만기 무이자 영구채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미국은 막대한 재정적자와 국채이자 비용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년 만기 무이자채를 발행하게 된다면 초장기채 특성상 당장 높은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고 100년 후에 원금을 갚으면 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 감소의 효과를 불러 당장 정부는 채무 상환 압력에서 벗어나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는 순간적인 예방주사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정책입니다. 그 이유는 100년 후 만기 시 결국 미래 세대가 이 부담을 안겨야 하기 때문에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과도한 부채 문제로 미래 세대는 이것을 절대 감당하지 못할 것이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자가 없는 초장기채를 굳이 매수할 이유 또한 없습니다. 초장기채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결국 또 미국 정부가 무책임한 곳에 지출을 더 사용하게 될 수 있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며 100년 동안 금리가 변하는 그 리스크는 종잡을 수 없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여럿 겹치면서 백스콜 옵션 볼륨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으론 투자자들은 향후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현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VIX 지수콜 볼륨 상승은 시장 불안감으로 주식시장에는 하락 가능성이 동반되는데요. 이는 안전자산으로 구분되는 금과 미국 국채 같은 자산은 가격 상승을 보여주지만 저는 지금과 같은 시기는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자산 해칭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시기에는 신규 통화량을 먼저 선점하는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등을 매입하며 가장 먼저 수혜를 본다고 말씀드렸었죠. 현재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은 25년도 기준 약 13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직장인이 대출이 불가능한 수준이며 대출이 나온다고 한들 이자 비용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럼 왜 제가 비트코인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날 한 개 1억 2천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한 개를 구입할 목적으로만 접근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기정사실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를 쪼개서 사토시 단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단돈 10,000원만 있어도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2년 전 비트코인 개당 평균 금액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사토시 단위로 나누어 0.1 비트코인을 매입했을 때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오늘날 이 가치는 1200만 원입니다. 최소 6배 이상 상승한 금액입니다. 매달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갔다면 오늘날 엄청난 가치를 불러왔을 것이며 비트코인은 높은 수준의 보안과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과 똑같이 담보대출 서비스도 개재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다른 암호화폐를 추가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루트가 만들어진 것인데요. 쉽게 말해 기존의 부동산을 담보로 유동성 현금을 발생시켜 또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미국 1등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를 매각하지 않고도 비트코인 담보 대출을 통해 현금 유동성을 가질 수 있는 암호화폐 기반 금융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통화감독청은 연방은행들이 암호화폐 수탁 관련 활동을 공식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에 먼 훗날 우리가 알고 있는 1금융권에선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담보로 언제든지 현금 유동성을 창출할 수 있는 대출 시스템이 등장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역사상 최초로 크립토 서밋을 개최하여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을 설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복잡할 게 생각할 것 없이 전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비트코인을 필수 자산으로 취급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국가 세금으로 비트코인을 충당하는 것이 아닌 채권 발행, 정부 자산 매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미국이 범죄 및 민자 자산으로 확보된 비트코인은 약 19만 개로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미국은 이 물량을 절대적으로 시장에 팔지 않을 것이며 국가에서 나타나는 매도 압력은 앞으로 발생될 일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미국이 정부 자산을 매각하면서까지 비트코인을 충당하고자 하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 이전 미국은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을 분할 매도하여 총 20만 개가량을 시장에 팔았는데 이것을 현재까지 매도하지 않고 보유했다면 오늘날 약 24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앉아서 벌었던 겁니다. 트럼프는 국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트코인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미국의 전략적 준비금 법안에 서명까지 오른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통한 화폐 가치 하락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개인들이 정부와 금융기관을 상대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개인들이 치명적으로 하는 실수는 현금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실질 구매력이 매일 감소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행동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위기 속 일반적인 사람들이 부의 양극화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전 저희 영상들에서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비트코인을 보유한 비율이 4%에 불과합니다. 이는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뜻이며 미국은 국가 부채 위기 속 빚을 충당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빠르게 축적하며 그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임기하는 기간 동안 자산 가격은 빠르게 상승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동반되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존하려면 매년 가치가 상승하는 비트코인을 하루빨리 수용해야 하며 그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 세계 1등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만 약 2200만 명의 백만장자가 있는데 이들은 비트코인을 한 개씩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백만장자가 2200만 명인 것에 비해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한 개씩 구매할 수 없고, 또한 비트코인은 채굴로 보상되는 원리와 4년 주기 반감기로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스템 때문에 그 가치는 더욱 상승하며, 먼 미래에는 비트코인 한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날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자산으로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한 개를 구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달 조금씩 매년 조금씩 쪼개서 매입하게 된다면 그 보상은 경제 위기가 발생될 때 빛을 발휘하듯이 이제는 더 열린 생각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며 물가가 상승하는 악순환의 경제 상황 속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해 본다면 해답은 나와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